SY라는 기업에, 그러니까 건축 패널 쪽으로, 단열 패널 이런 쪽으로 데크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회사 상장 등록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에 뭐 사용될 거다, 계약을 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최초 오르는 거는 3,000원부터 해서 한 2배 정도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대치 가지고 주식을 선점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실적이 발표되고 그게 혹시 반영이 안 돼 있다든지, 혹은 다른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거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에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은 좋지만 떨어지는 경우, 실제로 기대가 아니라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 이럴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당사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기대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연면가 500원에 시총 3,500원 정도 되고, 뭐 개인 외 18명 특수관계자들이 3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패널, 그 다음에 상장 예정이 아직 상장은 아니고 신청만 한 SY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크, 그리고 종속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같은 비슷한 업종에, 그 다음에 국내 외에 국외 종속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로, 작년 퍼로 따지면 44배까지 찍고 있어. PBR 거의 2배, BPS가 3,700원인데 비해서 2배 이상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봤더니 매출액은 꾸준히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보다 투자활동, 돈을 들어가야 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벌어야 되는 돈보다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이 더 많다. 즉 재무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2%대 1%대 아주 저가, 별로 남는 게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계속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벌어도 계속 까먹고 나가야 되는 돈이 많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21%, 그리고 자본율 651도 조금 높아지고 있지만 500%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산의 부채가 2배 정도 되고 나머지가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뭐 EPS는 166원이고 올해도 반기를 보면은 조금 낮다라는 정도고, 오른다고 해도 지금 퍼에서는 굉장히 높게 측정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이라는 데크플레이트 만드는 회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코스닥 상장한다, 이런 부분, 우크라 재건 사업 업무 협약을 했다 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네옴시티 건축자재 기술 공급, 요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협상하러 갔다 왔다 라는 정도만 돼 있고,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아직 제가 업무 협약만 한 거지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계속
우려먹게 하는 식으로 한 번씩 오르는데, 전쟁이 끝나고 실제로 뭐 이게 돈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는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희 쪽에서는 부채가 좀 걸리죠.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부채가 더 많이 아직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122원 정도 주당 순이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배지분 구조로는 177원이니까 작년보다는 낫다. 작년보다는 낫긴 나은데, 크게 뭐 반기했을 때 한 240원 이런 정도니까, 200 주당 상익이 240원, 250원이라고 쳐도 20배 이상 추가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SYC 스택 같은 경우는 총알 손익이 56억 정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적자들이 많이 보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종속기업들이 해외도 적자 기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상장을 했을 때 지배법으로 인해서 뭐 좀 유불도 올라가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자체로는 그런 증가할 만한 내용은 없고, 차입금 구성이 좀 더 늘어났다.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좀 더 늘어오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유동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유동부채가 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 것들에 보니까 좀 높습니다. 제가 발행된 것들은 8%짜리도 발행을 했었고, 14에 올해 6월 달에 발행한 거는 6.24%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익률이 2%대 1%대다 보니까 회사의 부담이 이자로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과 청구공사가 전반기보다는 늘어있는 부분들, 공사 진행에 대금을 잘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봐도 계속 이자만큼 못 부르고 2.28% 정도, 2.2배 정도 올랐는데, 근데 사실 대출 받아서 2.2배 정도라는 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돈들이 좀 버는 거보다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직은 매출액 대비해서 단가를 잘 못 받는다라고 봐야죠. 영업 대해서 협상을 할 때 가격에 대한 협상권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재건에 투입이 되든 네옴시티에 투입이 되든 어쨌든 가격 결정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건데, 현재 매출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걸로 봤을 때는 가격 결정권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실제로 영업이익이 올라갔는지, 이건 뭐 1, 2년 뭐 진짜 뉴스로 나오는 기준으로 따져도 1, 2년 안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게 들어갈 건데,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올라갈 정도의 가격 결정권이 있었느냐 라면 현재까지는 없었다. 매출만 오른다고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지금 과거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영업 결정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랐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영업이익 절대가보다는 적어야 된다, 너무 크다, 나가는 돈이 많다, 이런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될 겁니다. 영업이익을 했다는 부분보다 나가는 돈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부채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 보이고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도 있더라라는 부분들이고, 절대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들어가시더라도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